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세 번째 파트의 16장이죠. 16번째 챕터인 파동 1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5장에서 진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파동 현상은 진동에 이어서 자연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파동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파동 현상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밧줄을 팽팽하게 당겼을 때 흔들었더니 밧줄의 모양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아니면은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졌더니 수면의 모양이 이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빛도 파동의 일종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파동 현상이 많은데, 그럼 파동이 뭐냐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파동을 얘기하면은 일단은 진동이 들어가야 돼요. 매질이 진동해야 되고 뭔가가 진동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에너지 전파.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파되는 현상을 파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동 1을 하고 파동 2는 뭐냐면, 파동 1에서는 주로 횡파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횡파인데 1차원적인 파동, 1차원 파동, 그러니까 줄을 통과해서 줄을 지나가는, 줄을 흔들었을 때 줄을 통과하는 파동에 관한 현상을 할 거고요. 요 다음 장에서 나오는 파동 2에서는 종파, 횡파가 아니라 종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횡파하고 종파를 구분하면은 횡파와 종파로 구분이 되지만은, 종파에서는 이제 2차원, 3차원 일반적인 파동에 대해서 3차원도, 그래서 소리죠, 소리. 그래서 일단 이 파동 1과 파동 2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횡파가 됐건 종파가 됐건 요 파동 1, 2에서 다루는 내용이 나중에 광학, 빛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횡파, 파동 1, 횡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파동을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파동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파동은 다 공통적으로 진동과 에너지의 전달이라는 현상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현되는 방법이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에 따라서 역학적인 파동과 전자기적인 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파동을 이렇게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 파동이 실제로 전달돼 나가는 방법, 모습에 따라서 뭐 횡파다 종파다 그렇게 해도 구분할 수 있고, 파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17장에 나오는데, 파면의 모양을 가지고 평면파다 구면파다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파동의 종류라고 했던 것은 매질이 필요하냐 없느냐, 매질에 관해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역학적인 파동, 뉴턴의 법칙, 그러니까 역학 그럼 뉴턴 법칙이죠. 그래서 뉴턴 법칙을 따르는, 뉴턴 법칙에서 설명이 되는 매질이 꼭 필요한 파동이고요. 그러니까 빛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다 매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나라에 가서는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매질이 없기 때문에 파동이 전파되지 못한다, 그런 거고요. 그에 비해서 매질이 필요 없는 것, 매질이 필요 없다는 것하고 매질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매질은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것. 그럼 매질이 없어도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데, 매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전자기파인데, 이때는 그럼 뭐가 진동하느냐? 여기서는 매질이 진동을 해요. 근데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우러져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동의 주체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에요. 빛.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c로 진행해 나가는 전자기파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관찰이 되는 파동은 요 두 가지인데, 세 번째로 물질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질파는 사실은 확률 파동이에요. 확률에 관한 파동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물질파를 눈으로 보거나 관찰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입자의 파동성을 얘기할 때, 파동으로서 똑같이, 그러니까 역학적인 파동이다, 전자기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술하는 그런 수학적인 성질을 그대로 동원해서 입자의 파동성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입자의 파동성이, 입자가 뭐 밧줄을 흔들면은 밧줄의 모양처럼 입자가 이게 출렁출렁하면서 진행해 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매질이 진동을 할 때, 역학적인 파동에서 매질이 진동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죠. 그러니까 밧줄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럴 때
매질은 요 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거고 이 모양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이라고 할 때 입자가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입자의 파동성은 확률파예요. 확률파. 그러니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간다. 확률이 퍼져나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질파는 사실상 당분간은 다루질 못해요. 다룰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일단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역학적인 파동과 전자기파 위주로 공부를 할 거다. 그런데 전자기파도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서 일반물리학 그 2권에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파동과 세로파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로파동이 횡파고요. 세로파동이 종파. 그래서 이거는 가로지른다. 얘는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인데 요거는 그 이제 파동이 진행해 나가는 방법적인 구분으로 가로파동과 세로파동을 나누는데 먼저 펄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펄스. 파동하면 펄스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밧줄을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밧줄을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은 한 번 정도 흔들었을 때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 쭉 진행해 나가죠. 그죠? 근데 두 번 정도 흔들면 어떻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들면은 요 밧줄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진행해 나가겠죠. 세 번 더 흔들면, 여러 번 흔들면 그러면은 밧줄의 모습이 여기서 계속 손에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의 모습이 그대로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흔들면은 밧줄 전체의 파동의 모습이 다 보이지만은 짧게 한두 번 정도 흔들어서 짧은 파동을 만들어냈을 때, 그러니까 펄스는 짧은 파동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 하나가 펄스다. 그게 아니고 요것도 펄스로 칠 수 있고 뭐 여기까지도 펄스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짧은 파동을 펄스라고 얘기를 하면 펄스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가로파동하고 세로파동이 어떻게 구분하냐는 건데, 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파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매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 하는 것, 진동 방향과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전달 방향으로 횡파, 종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하고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일 때, 그러니까 밧줄을 흔든다 그러면 밧줄이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갈 때 그 파동의 진행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매질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매질의 진동과 파동의 진행이 직각일 때, 그러면 물론 이렇게만 진동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흔들어도 되죠. 이런 식으로 흔들었다. 이때도 이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그래서 직각이 되는 경우요. 이런 경우가 횡파에 해당하는 파동이 빛도 횡파예요. 빛도. 그 다음에 종파는 세로파동,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것. 그러니까 매질도 이 자리에서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고 파동의 형태도 진행도 이쪽 방향으로 나란하게. 그죠?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떤 걸 상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슬링키라고 그 플라스틱으로 용철처럼 만들어 놓은 장난감 있죠? 기다란 거. 그죠? 기다란 거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한쪽으로 움찔움찔거리면은 용철이 움찔움찔거린 그 모양이 앞으로 전달되잖아요. 그게 바로 종파의 모형이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용철을 흔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횡파와 종파로 구분이 되는데, 그 외에 파동을 구분한다면은 진행하는 파가 있고요. 진행하지 않고 정지에 있는 정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파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정지파는 이 뒷부분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동을 그 역학적인 파동과 전자기파 그리고 횡파와 종파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 파동 1에서는 횡파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횡파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동을 보면 그 진동이 개입되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파동을 표시할 때 파장이라는 것, 진동수라는 것, 어떤 규칙성을 파장과 진동수, 주기 이런 것들로 표시하는데, 일단은 파동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매질의 변이에요. 매질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밧줄이 쭉 있으면은 밧줄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밧줄을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더라. 그럼 이 점에 있던 밧줄의 요점이 요 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진행하지 않는 평형 위치에서 밧줄이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밧줄이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러면은 요점의 위치가 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밧줄 전체의 어느 부분의 진동인데 그것이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게 진동이었죠. 그 다음에 요점의 운동하고 요런 점의 운동은 또 다르죠. 요점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위치하고 시간에 따라서 그 밧줄의 각 요소의 변이가 어떻게 표시되냐. 이것을 Y, 요게 매질의 변이에요. 그죠? 그것을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는 것이 파동을 표현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매질의 변이다. 파동함수, 요걸 파동함수라고 얘기할 건데 매질의 변이가 되는 거고 이때 H는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형태가 되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파동의 모양을 상상을 하면은 밧줄을 쭉 펴서 한쪽으로 흔들면 밧줄에 이런 모양이 퍼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모양이었다가 밧줄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잠시 후에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변이가 바뀌는데 이것이 잘 보면은 사인 곡선처럼 잘 흔들면 아주 규칙적으로 잘 흔들면 사인 곡선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밧줄의 어느 X 위치에서 T초인 순간에 그 점에 밧줄의 X인 점에 밧줄의 변이를 사인 곡선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이 앞에 붙은 계수가 진폭, 진동의 진폭이랑 똑같은 개념이고 위상이죠. 위상, 사인의 함수, 정의역 변수. 이것은 각도이기 때문에 위상, 각도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때는 각도인데 조금 물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위상각이 있어요. 초기 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초기 위상은 뺐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이 사인 함수로 표시되는 건데 이게 사인 곡선형 파동이 X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T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리고 둘 다 사인이에요. 그러면 X에 대해서도 주기성이 있고 T에 따라서도 주기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보면